자연수 n에 대하여 얘 뭐예요? 조화수열이네요. 자연수의 역수의 수열. 그쵸? 예. 이걸 n-1번 짱까지 더하면 뭐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얘가 성립하면 그러니까 조화수열 합이네. 합. 그죠? 조화수열도 아니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왜 저게 되느냐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최소의 자연수 2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 뭘 쓰면 돼요? n이 2일 때요. 맞죠? n이 2라고 하면 좌변은 a1일 거고 우변은 2a2-1일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좌변은 1이고 우변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동호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네,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사실 증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k-1은 k 곱하기 ak-1 그죠? 그리고 우리는 k 플러스 1때 성립하면 보일 건데 이건 등식의 형태니까 좌변을 k 플러스 1때 형태로 바꾸면 우변도 k 플러스 1때 형태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하는 게 타당하냐면 양변에 ak를 더하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럼 좌변이 k 플러스 1을 넣은 모양으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k-1 더하기 ak 이게 되고 오른쪽은 k 플러스 1 a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이런 모양이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어야만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냐면 k 플러스 1 a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어야만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ak 플러스 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우변을 k 플러스 1 하고 a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k 플러스 1 ak 플러스 1 이건 필요한 거니까 놔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남게 되죠. 얘를 k 플러스 1로 묶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됐죠? 우리는 애당초부터 이러면 이렇다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사만 작성하시면 1, 2에 의하여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부등식이면 오른쪽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걸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등식이면 왼쪽 바꾸면 무조건 오른쪽 바뀐다니까요? 맞아? 다만 여러분들 증명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 이유가. 첫 번째, 이게 항상 참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여기를 그걸 이용하려고 여기를 바꿨을 때 결국 여기의 모양이 이것과 같음을 보이는 것이 증명 과정의 목표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수학적 기납법이 증명 되게 쉬우니까 얘도 등식이니까 마찬가지로 매우 쉽겠죠? 매우 쉽겠잖아요? 자, 1번 뭐 해야 되니? 일반항이 이거임을 이란 말은 보통은 정의역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얘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입니다. 원래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인 함수니까요. 알겠죠? 그럼 최소의 자연수는 1일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a1은 2 더하기 1이잖아요. 맞니? 3인데 2, 3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1일 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지 친구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으려나?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니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증명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ak라는 놈은 2의 k제곱 더하기 k분의 1이다.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a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되고 이걸 이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하고 2의 k제곱 더하기 k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k 플러스 1이니까요. 얘에 대해 정리할게요. 그러면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죠? 오른쪽이 가분수니까 이거 진분수로 분해하잖아요? 그럼 1 빠져나오거든요? 예. 맞지 않냐? 그냥 통분하자, 2랑 통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가분수로 분해하지 말고 이렇게를 합쳐서 연산할게요. 그럼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2니까 얘가 그냥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냐면 어차피 k 약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인수 k를 띄워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ak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함을 보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는 무엇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서술을 하시면 증명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특히 등식일 때는 더욱 쉽습니다. 알겠죠? 부등식은 조금 더 불편하죠. 왜냐면 왼쪽 바꾼다고 오른쪽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합니다. 최소의 자연수는 2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겠죠. 예. 2를 대입하면 여기는 어차피 루트 2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생님? 얘랑 얘를 대소 비교할 때 저걸 통분해가지고 저렇게 써놓은 거죠. 큰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일 거니까 맞죠? 예.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냥 내 생각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이게 참이다를 보이는 거였죠. 그냥 여기서 빼셔도 돼요.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서 이거 빼면 돼요. 예. 이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자,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가정하면 그러면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어요. 이 부등식은 참이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뭘 상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k가 아니고 k 더하기 1일 때 참임을 보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잖아. 그래서 제가 뭘 시도하고 있냐면 k 더하기 1일 때 간주해보면 얘가 k 더하기 1이고 얘가 k 더하기 1일 때 생각해보면 이게 참임을 보이려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음수다 이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른쪽 우변이 루트 k 더하기 1일 거 아니냐, 좌변이 이거일 거 아니냐, 난 이거 두 개를 빼겠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럴싸하죠? 예. 두 개를 빼는 건데 얘는 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면 얘는 얘보다는 큰 숫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루트 k를 뺐다고 간주해보면 얘를 대체한 겁니다. 그러면 더 작은 걸 뺀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원래는 얘를 빼야 되는데 얘를 빼는 대신 얘를 빼보자라는 관점인 거예요. 더 작은 애를 빼보자. 그러면 더 작은 애를 뺐기 때문에 실제 값은 같지 않고 우변이 더 커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우리는 얘가 음수임을 보이고 싶은데 부등식의 추이에 따라서 얘가 음수이면 더 큰 애가 음수이면 더 작은 애는 당연히 음수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이 음수임을 보이려고 시도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통분해가지고 그냥 다 뺀 것 같은데요? 그죠? 루트 k 더하기를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여기 올라가야 될 게 누구예요? 누구야?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잖아. 저거 3개 그냥 다 계산해버리면 맞잖아. 예. 그럼 이 숫자는 얘보다 무조건 크죠. 왜냐면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k니까 근호하니. 아니 요거가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k니까 얘가 없다고 치면 같은데 저게 더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크잖아. 그래서 분자가 음이어서 얘가 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증명 끝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수학적 개념 증명이 뭐가 불편하냐면 왼쪽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오른쪽 모양이 반드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뭘 거쳐요. 부등식의 특성상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 이걸 부등식의 추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증명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이 다 똑같은 게 안 나온다고. 등식은 반드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알겠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다른 건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증명이 좀 어려워지죠. 됐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왼쪽에 모양 바꾼다고 해서 오른쪽하고 똑같이 안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 최소의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입니다. 1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죠. 근데 이건 h의 제곱이니까 h 양의 실수여서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의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구나.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의 무엇? k 플러스 1제곱은 반드시 1 플러스 h k 플러스 1보다 클 겁니다. 얘는 참이에요. 얘가 참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죠. 그런데 왼쪽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2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k 플러스 1때 참임을 보이고 싶으니까 여기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는 선택을 하면 일단 좌변은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우변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고 이쪽은 1 플러스 h k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h가 되는 건데 얘를 전개해 보면 1 더하기 h 그리고 kh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무지성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가 필요하냐면 1 더하기 h k 더하기 2가 필요한 거야. 이게 똑같아지지 않아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쪽에 이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모양은 막 예쁘게 바꿔도 되지만 그냥 단순히 여기서 빼가지고 얘가 더 크네 이것만 보여도 증명은 끝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쁘게 모양 바꿔볼게요. 근데 저는 그러면 1 더하기 h k 더하기 2 더하기 k 더하기 1 h의 제곱 이렇게 바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의 모양 때문에 이렇게 묶은 거죠.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2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니네가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할 때 물론 증명하기 싫겠지만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할 때 너네 옵션이 하나 추가된 거야. 너네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 몇 가지 있어요? 1번 직접 증명법 2번 간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에는 귀류법과 대우 증명법이 있죠.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플러스 수학적 기납법. 그럼 4개의 증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직접 증명이 어려우면 간접 증명을 시도해 볼 수 있죠. 대우 증명법이나 귀류법을 시도해 볼 수 있죠. 근데 특히나 얘가 증명이 어려운데
자연수에 관한 명제인 경우에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799.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이 마지막 단원의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쉬워. 수학적 귀납법은 쉬우니까. 마지막 단원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단원의 토픽은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항 말고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 점화식과 몇 개의 항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이거가 이 단원의 사실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화식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이거 무슨 점화식이에요? 이 PQR 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PQR 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AN 플러스 1 개수와 AN 플러스 1 개수와 AN의 개수가 전부 다 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근데 얘는 개수의 합이 0이 아니거든요. PQR 꼴이 아닙니다. PQR 꼴이 아니면 보통은 일반항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이하게 얘도 사실 일반항 자체를 물어보진 않는데 이거 피보나치의 점화식이죠. 그쵸? 얘는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민호 할 수 있잖아. 민호 나와서 해볼까? 얘는 일반항 구할 수 있는데 얘도 이제 나중에 보여줄게. 일반항 구하는 과정. 일반항 구해보시면 일반항 전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왜 등장을 자꾸 하냐면 교육과정 내 내용도 아닌데 제발 부탁인데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 일반항과 기납적 정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수열은 일반항이 편하지. 하지만 어떤 수열들은 귀납적 정의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항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보면 일반항을 보고 뜨악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일반항이 루트 5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무튼 일반항이. 그래서 거기다 진짜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말로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걸 절대 쓰고 싶지 않아. 점화식이 훨씬 편해. 다음 항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얘는 점화식 자체로 다루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이런 스타일의 이제 수열들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점화식을 잘 해둬야 되는 이유가 내가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걸 꽤 할 줄 아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딱 바로 판단을 낼 수 있잖아요. 점화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걸 보니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게 나의 결론이거든, 난 항상. 알겠지? 그리고 이런 수열들은 특징이 주기 수열인 경우가 많아요. 수열도 함수니까 주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맞아요? 예. 자, 여기서 AN을 한번 써볼게요. AN을 써보면 처음에 A1이죠. 그 다음에 A2겠죠. 모르니까. 근데 세 번째 항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빼라고 했어요. 가까운 거에서 먼 걸 빼면 돼요. 그러면 A2에서 A1을 빼면 되잖아요. 네 번째 항은 가까운 거에서 먼 걸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가까운 거에서 먼 걸 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여섯 번째 항도 가까운 거에서 먼 걸 빼면 돼요. 그럼 A1 마이너스 A2가 되겠죠? 일곱 번째 항도 가까운 거에서 먼 걸 빼면 돼요. 그러면 A1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의 주기 수열이구나 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에 A2 나오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예. 그럼 이렇게 갈 거니까 이거 주기 수열이구나. 주기가 얼마? 6인 주기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A31이라는 건 사실상 A1을 말하는 겁니다. A1이 5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를 구하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2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1 이거만 남지. 왜냐면 저 6개 다 합쳐봐야 0이거든. 요만큼과 요만큼은 부호만 바뀌는 관계예요. 맞잖아. 그러면 6의 배수까지는 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100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입니까? 4입니까? 그래서 4개의 합만 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게 마이너스 7이다. 이 말인 거죠. A1 알고 있으니까 A2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얼마다? 4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주기수에 나올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A1, A2를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써보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이제 이렇게 써보고 뭔가를 얻는 거. 첫째 항, 둘째 항 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걸 정추론이라고 해요. 뒤쪽에 있는 항들을 준 다음에 거꾸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신은 잘 안 나올 거야. 보통은 고3 모의에 21번, 20번 라인에 잘 나와. 역추론. 점화식을 거꾸로 줘요. AN은 AN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꾸로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꾸로 추적하게 하는 역추론 문제가 있고, 최근의 트렌드는 정추론과 역추론의 혼합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가서 가운데 어딘가에서 만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정추론 문제 중에서 굉장히 쉬운 타입이지만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없으면 섣불리 수열을 안 쓰게 되죠. 왜냐하면 이상한 게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죠? 예. 자, 다음 80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가로 세로의 길이가 1,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그래요. 예. 두 종류의 타일을 이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이 덮으려고 한다.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 둘째 항 나와 있고, 사실상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점화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냥 점화식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점화식을 알면 당연히 N6를 알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써놓은 다음에 숫자를 보고 규칙을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숫자를 보고 규칙을 안다는 건 일반항이 매우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일반항이 되게 복잡하면 숫자를 보고도 일반항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일반항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문제가 쉬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점화식을 물어봤으니까 점화식을 구하려고 해야죠. 얘는 뭘 묻고 있습니까?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채우는 방법의 수가 AN이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저거의 길이가 n 플러스 2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채울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타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요만큼이 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a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럼 이쪽을 채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이거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의 수는 몇 개밖에 없냐면 an 더하기 1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런데 얘는 하나가 짧아요. 여기가 n이에요. n.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채우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는 an으로 채우겠지. 그 방법의 개수를 몰라도 돼. 그냥 an이라고 하면 저기 다 찬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쪽을 채우는 방법은 이거 두 개로 채울 수도 있겠고 이거 하나로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AN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일 때 이걸 채우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2AN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P가 1이고 Q가 2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럼 A6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나열하면 되지. 첫째 항 1이고 둘째 항 3이라고? 얘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건 그냥 더하고 그 전에 건 2배에서 더하시라고 했죠? 그럼 5가 되겠네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11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1이 되겠네요? 그러면 43이 되겠네요? 요게 A6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6입니다. 물론 이걸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보여주면 이해는 되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아주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에요. 왜냐면 중간부터 수열을 치고 들어가서 해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보면 이렇게 점화식을 해석하는 게 매우 흥미롭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우 흥미롭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AN 더하기라고 쓰면 돼요. 왜? 얘가 그렇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길이가 늘어났을 때 여기를 채우는 것만 고민하면 되잖아. 마찬가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AN이에요. 얘가 그렇다며.
그러면 여기를 채우는 방법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n번째 단계에서 n 플러스 1번째 단계 혹은 n 플러스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만 고민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이게 더 어렵냐? 이게 더 쉬운 거야. 처음부터 하는 게 훨씬 어렵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 이게 점화식의 장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에 지금 하노이 탑이죠. 이거 하노이 탑 어렸을 때 이렇게 교구 가지고 놀아본 적 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 본 적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짜리를 가지고 3개짜리 옮기고 싶다고. 그런데 큰 원판은 작은 원판 위로 못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여기서 이 작은 원판 일로 옮기고 두 번째 거 일로 옮기고 작은 걸 다시 일로 옮기고 큰 걸 다시 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얘를 일로 옮기고 다시 얘를 일로 옮기고 얘를 일로 옮겨서 끝내죠. 이건 3개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해지는 거지. 무슨 말 이해했어?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니까 이 과정을 단순화해 보자. 여기에 n 더하기 1개가 있었다고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 위에 있는 n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몇 가지인데요? 알 필요 없다니까? an이라고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제일 바닥에 있던 얘를 옮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개를 다시 이쪽으로 쌓으면 돼요. 몇 개인지 몰라도 돼. an개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an 더하기는 뭐냐면 그냥 an이 2번 등장하고 한 번의 횟수가 추가되잖아.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점화식의 강점이에요. 방금 제가 쓴 거 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발 상상을 해봐. 상상을. 알았지? 여기 몇 개가 있다고? 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그러면 제일 밑에 거를 일단 옮긴 게 존나 중요한 행위란 말이야. 제일 밑에 거 옮기려면 위에 있는 n개가 다 치워졌어야 돼. 위에 있는 n개는 물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막 존나 복잡하게 치워질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n개를 치우는 방법을 an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n개가 규칙에 맞게 쌓여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an회를 움직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밖에 안 깔려 있겠죠? 여기 하나 깔려 있는 거 이쪽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한 번을 더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또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물론 여기도 거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n개가 이 큰 판, 제 가장 큰 원판 위로 올라오는 모든 방법의 수를 뭐라고 했으니까?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n회를 한 번 더 더하면 결국은 an 플러스 1회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으로 자세히 설명한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점화식을 진짜 너무 못하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옮기면 안 된다니까. n번은 이미 옮겨져 있다. n개는 이미 옮겨져 있다. 그 횟수는 몇 개인데? an이라며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진짜 편리한 방법이구나. 누가 이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천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무슨 꼴? 무슨 꼴이냐고. PQ 꼴이죠. 민호 알파 얼마야? 뒤지게 맞을래 너? 알파 마이디잖아. 1-P분의 Q. 그러면 이 수열은 a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그래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서 등비수열화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뭐 PQ꼴을 나발하게 다 필요 없고 얘를 등비수열화시켜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무언가를 전개했기 때문에 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냥 이런 배경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 쳐. 자, an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었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대로는 수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 뭔가를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면 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는 똑같은 숫자여야 돼. 왜냐면 얘를 n번째 항으로 보고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보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비가 2인 등비설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그냥 1만 스피드는 그 안 외워도 그냥 뭔지 알아. 아 이거 1이다. 정 모르겠으면 그냥 P라고 쓴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확인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1이고 여기가 더하기 2면 저거하고 동일한 식이 나오고 이거 틀릴 수도 없는 게 이걸 전개해보면 다시 원래게 되는지 확인하면 검산이 가능하죠. 맞아? 그럼 얘 첫째 항 얼마야? 2지. 그럼 공비가 첫째 항 1이지 1. AN 첫째 항 1이고 AN 더하기 첫째 항 2라고. 그럼 첫째 항이 2, 그냥 하나 옮긴 거 1이니까. 첫째 항 2이고 공비가 2인 등비설이니까 AN 더하기 1이 2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N은 2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5는 31이다. 이거 모르는 놈들은 뭐 하겠냐? 5개를 그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고 애들이. 알았니? 예, 그럴 필요 없어요. 8개를 해도 10개를 해도 언제든지 답을 낼 수 있죠. 물론 이걸 외워버려도 되죠.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2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다. 이렇게. 그러면 10개 원판이 있다라고 학교시험 딱 나오자마자 1023 하고 다음 문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02번. 첫째 항이 A인, 제가 말했던 게 이거 아니네요. 이거 정추론이네요. 그쵸?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구하는 건 정추론이죠. 네.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n이 3의 배수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n은 뭐냐면 이전 항의 번호예요. 이전 항의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위의 규칙을 따라가고 이전 항의 번호가 3의 배수이면 아래 규칙을 따라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예. A15가 43이라고 A는 얼마냐?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항의 번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첫째 항이 A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 다음 항은 얼마예요? 1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규칙을 따라가요.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저 규칙을 따라가면 2 빼면 되겠네요. 그죠?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2를 더해야 돼요. 왜냐면 얘 부호가 진동하기 때문에 2를 더했다 뺐다 하는 거니까. 그럼 A입니다. 이번에 이전 항이 3의 배수죠. 아래 규칙을 따라가는 게 A 더하기 1이에요. 그죠? 이전 항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죠? 2를 더해야 되니까 A 더하기 3이네요. 이전 항이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위를 따라가니까 다시 A 더하기 1이네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아, 더 안 해봐도 알겠는데? 왜냐면 물어본 게 하필 A15라서. 지금 3의 배수가 되는 위치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 다음 3의 배수는 A 더하기 2이고 그 다음 3의 배수는 A 더하기 3이고 그 다음 3의 배수인 A15는 A 더하기 4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A는 4를 더했는데 43이 돼야 되니까 39일 것 같단 말이지.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네. A 더하기 1이 있었을 때 얘 항의 넘버는 6이잖아요. 그럼 이전 항의 번호가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더하기 2가 되겠죠. 이제 이전 항의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니죠. 7이잖아. 7 넣어보면 2 빼는 거야. 그럼 A가 되겠지.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야. 맞죠? 8이니까 2 더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2가 되겠죠. 저희 추측이 그럴싸하죠. 그죠? 이제 3의 배수입니다. 2를 더하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죠. 이전 항의 번호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2를 더하니까 A 더하기 5가 되겠죠. 이전 항의 번호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2를 빼니까 A 더하기 3이 되겠죠. 이전 항의 번호는 3의 배수입니다. A 더하기 4가 되겠죠. 맞아요? 13이니까 2를 뺍니다. 아니 6, 12, 13 2 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아무튼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A 더하기 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예상한 대로 진짜 A 더하기 4가 나오면서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많이 친구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못 푼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정확히 읽지를 않아요. 이걸 예쁘게 잘 읽은 다음에 내려와. 이걸 잘못 읽은 다음에 내려오면 대충 보고 내려오면 존나 헷갈린다고 본인이 하면서 그냥 규칙을 잠깐 외워. 그냥 안 봐도 그냥 쓸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에 이전항의 번호 곱하기 2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를 더하거나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항의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니면서 홀수면 2를 빼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서 짝수면 2를 더하는 거죠. 이전항의 번호가 3의 배수면 그냥 2를 더하는 거고. 이렇게 규칙을 외우고 밑으로 내려오다고 쳐봐. 그럼 그냥 바로 쓸 수 있어. 위에 거 안 보고. 알겠죠? 예. 803번.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얘 뭐라고 써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전항이 음이 아니면 2를 빼고 이전항이 음이면 5를 더하시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네요. 벌써 저마식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15가 뭐가 되고 싶다? 음수가 되게 하는 A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정추론을 하기에는 15가 숫자가 너무 큰 느낌이 있어. 뭐 해도 안 되진 않을 거야. 나올 거야. 내가 안 했다고 하기 싫어서. 알겠지? 이걸 정추론 하려면 A1을 A라고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 또 뭐가 있냐면 A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언제 얘가 양 또는 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정추론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정추론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면 케이스를 계속 나눠야 돼요. A가 얼마가 클 때 얼마가 클 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역추론을 시도를 해보는 거야. 거꾸로 A14부터 가보자고. 자, A15가 음이 된다 라고 했단 말이야. 5를 더했는데 도 음이다. 오를 더했는데도 음이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음이 되면 5를 자꾸 더해서 양으로 바꿔버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A15가 음이 됐다는 말은 A14가 0이거나 1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2를 빼가지고 음이 된 거니까 0도 가능합니다. 1도 가능하고. 근데 2였으면 뺐을 때 0이 될 거니까 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14가 0일 때하고 1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역추론을 시도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거 번호 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거꾸로 오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이었는데 자, 이 0은 2를 빼서 0이었겠지. 5를 더해서 0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2를 빼서 0이었겠지. 왜냐면 5를 더해서 0이면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전에 규칙은 뭐예요? 2를 빼거나 5를 더하는 규칙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2일 거예요. 2를 빼서 0이었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뭐냐? 4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5를 더해서 2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4일 거예요. 그런데 마 1이고 5를 더해서 4가 될 수는 있지. 이거 6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6, 8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면 A1이 최소가 안 돼. 우린 지금 A1을 최소로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안 키워야 돼. 최대한 안 키워야 되는데 말이 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안 키운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5를 더해서 얘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다고. 알겠지? 게다가 첫째 항은 자연수였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은 1이다. 2를 더해서 2를 빼서 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은 3이다. 그리고 다시 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5를 더해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0, 2, 4 다시 마일 1, 3 이 규칙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얘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를 더해서 3은 아니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2를 빼거나 5를 더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짓을 하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2를 빼가지고 음수를 만들면 어차피 마이까지밖에 안 나와요. 0일 때 마이 뺐을 때 마산, 마사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이런 규칙으로 추적해보면 제가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1일 때 가서 작을 수 있지 않냐 해봐야지. 똑같은 규칙이니까. 얘가 1이면 3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였을 거야.
좀 헷갈리지 거꾸로 하니까. 예. 얘는 0이었을 거야. 얘는 2였을 거고 얘는 4였을 거야. 얘는 마일이었을 거고 1, 3, 마이, 0, 2, 4, 6 이렇게 가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최소값이 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역추론 문제입니다. 거꾸로 수열을 생각하는 거. 거꾸로 수열을 생각하는 거. 알겠죠? 예. 자연수를 가지고 2를 계속 빼다 보면 어느 순간 음이 되잖아요. 음이 되는 순간 바로 뭘 해버리니까 5를 더해버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막 마이너스 7 이런 거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2를 계속 빼. 2를 계속 빼다 보면 2 단위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2였으면 0으로 끝나는 거지. 0에서 또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5를 더해버리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나오냐고. 1로 끝났어. 그럼 2를 빼. 마일 됐지. 마일 되는 순간 5를 더해버리잖아. 그러니까 4는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마삼이 나오냐고. 불가능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거꾸로 추론할 수 있고 A14는 어차피 0 아니면 1이니까 이 두 가지만 해보시면 최소값은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최근에 그 점화식의 트렌드는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화식을 일반어로 고치는 기법을 잘 알고 있어도 이런 거랑 별로 상관은 없죠. 이건 그냥 수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물어보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 좋은 학생 선발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죠? 예.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끈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스타일 문제 맞히는 거. 왜냐면 실제로 고3 기출 보시면 케이스가 막 8가지. 다 해봐야 돼. 안 해본, 뭐,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그런 거 없어. 8개를 성심성의껏 다 해본 다음에, 아, 이거다. 이런 식도 많아요. 뭐, A1이 될 수 있는 것들 모두 더하시오. 이렇게 케이스 12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8개가 돼. 그럼 8개 A1을 더해. 그게 답이야. 그러면 수영도를 계속 그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벌써 싫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과. 네. 일단 그렇습니다. 804번. 나는 차라리 점화식의 비중을 조금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문제 내느니.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지금 수열의 규칙, 다음 항을 넣는 규칙이 이전 두 개의 항을 가지고 하는데 두 개의 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항이 더 크거나 같으면 전전항은 2배하고 이전항은 그대로 더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전항이 더 크면 이전항과 전전항을 그냥 더하는 거고, 그런 관점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피곤하겠네, 문제. 내가 말하자마자 문제 나와버렸죠. 모든 A1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스케일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용 교재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6개밖에 안 되니까 A1, A2, A3, A4, A5, A6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3가 2라는 사실은 확실하죠. 맞잖아. A3가 2라는 사실은 확실하지? 그지? 근데 A3가 2일 때 A4를 결정하고 싶어. 근데 A4는 얘가 규칙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전전 거를 2배하고, 그죠? 바로 전 거를 그냥 더한 애가 있고 바로 전 거랑 전전 거를 그냥 더한 애가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만약에 A2가 2보다 컸다면 여기는 A2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언제? A2가 2보다 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똑같이 2인데 여기가 2A2 더하기 4가 아니에요. 2예요. 이거 왜 2배 했어?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전전께 더 크면 그냥 더하는 거죠. 예. 2A2 더하기 2가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아니 이 대소 비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런 짓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2 더하기 2니까 A2 더하기 2가 무조건 더 크거든. A3보다. 그러면 여기는 A2 더하기 6이 돼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전개 이제 더 작잖아요. 아래 규칙을 따라가야 되냐? 위에 규칙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 3a2 더하기 1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가 19여야 한다고 했죠 지금. 그러면 a2가 얼마여야 되냐면 3이어야 되고 여기다 3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a2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A1은 무엇일까요? A1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까요? 그래야 A1이 A2보다 작기 때문에 A1의 2배와 A2를 더한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냥 더해서 마이너스 1도 가능하냐?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쟤가 더 커야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굳이 케이스 안 나눠도 할 수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보면 2A2 더하기 2가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A2가 2보다 작다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뭘 나눠야 될 것 같냐면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나눠야만 그 다음 항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2가 0과 2 사이의 값이었다면 2A2 더하기 2는 2보단 클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전 항이 더 컸을 때는 위의 규칙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가 2A2 더하기 6이 돼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전 항이 더 크기 때문에 위의 규칙을 따라가서 얘가 6A2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때 얘가 19가 돼야 되죠. 그러면 A2는 얼마죠? 2분의 3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때 얘를 추적해 보시면 4분의 1이어야 합니다. A1이 4분의 1이어야만 얘가 더 작기 때문에 2A1 더하기 A2에서 2가 나오는 거죠. 맞잖아? 예. 세 번째 케이스는 A2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A3가 더 큰 거거든요. 맞죠? 그럼 두 개를 일괄적으로 더해야 되니까 이게 2A2 더하기 4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누가 크다고 해야 되냐? 당연히 2A2 더하기 4가 크겠지, 이거는. 그러면 이전항이 더 크니까 6A2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19가 돼야 되니까 A2가 얼마냐면 6분의 11이 나와요. 이건 A2가 음수라는 조건에 위배됩니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A1은 얘랑 두 개밖에 없어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케이스 작은 거예요. 알겠죠? 최근에 나온 문제들 보면 이런 것들 몇 개씩 여기서 또 나눠야 돼. 여기서 또 나눠야 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싫겠죠. 예. 근데 그냥 얘는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안 하고 성심성의껏 나누기만 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니까. 이제 확통을 선택한 문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할만하거든. 시간 많거든. 근데 미적을 선택한 이과 입장에서는 할만하지가 않아. 얘가 생각보다. 왜냐면 난 빨리 끝내고 미적을 가야 되거든. 알겠니? 예,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싫어해서 안 풀면 본인 손해예요. 싫어도 풀어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세 문제 남은 거 이어서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뭐 책 안 들고 와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절대 등급 내가 과제 안 냈다고? 과제 좀 줄게. 잠깐만. 과제 낸 것 같은데 사기를 치네.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두 개 내겠습니다.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